2023년 노인 스포츠 지도사 노인 채용론 기출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 기대 수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대 수명. 자, 같이 보실게요. 1번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변화한다. 그렇죠. 2번 기대 수명과 평균 수명은 동일한 개념이다. 이거를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게 옳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책에 보면 노인 채용론을 다루는 어떤 책을 보면 기대 수명하고 평균 수명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기출 문제로 나와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대 수명하고 평균 수명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부분이에요. 이제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3번 대부분의 나라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쵸? 기대 수명이라는 게 계속 증가하고 있죠. 기대 수명이라는 게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생존 연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4번 평균적으로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의 기대 수명보다 높다. 그쵸?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더 오래 살죠.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죠. 그 사실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더 기대 수명이 길다,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평균 수명은 특정 기간 동안 사망한 사람들의 나이에 대한 평균적인 수명이기 때문에 기대 수명하고는 구분이 된다라는 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무릎 관절염 노인의 운동을 지도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 채용론에 나와야 할 문제다운 문제가 나왔죠. 무릎골 관절염에 대한 노인 운동 지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또는 뭐 주의사항 이러한 것들이죠. 근데 옳지 않은 것 1번 보시면 저항성 운동을 할 때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은 등척성 운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렇죠. 아프지 않게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으로 변경하거나 이렇게 대체해서 할 수가 있다. 옳은 설명이고 2번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강도보다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한다. 그렇죠. 이것도 올바른 방법이죠. 불편함을 느끼거나 아프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3번 수중 운동의 경우 물의 온도는 약 29도에서 32도씨를 권장한다. 그렇죠. 이것도 옳은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의 온도 이런 것들은 좀 잘 익숙하지 않을 건데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약 29도에서 32도 이 정도 수중 운동을 할 경우 이 정도를 권장한다라는 거. 4번 무릎 관절에 충격이 큰 체중 부하 운동을 권장한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아닌 잘못된 옳지 않은 표현이죠. 그래서 아주 쉽게 정답을 맞출 수가 있겠네요. 그쵸? 이러한 문제를 저는 주는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 맞추라고 주는 문제다. 이러한 것들은 맞춰주셔야 됩니다. 2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3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운동 원리는 보기를 보시면 노인 스포츠 지도사는 일상적인 환경에서의 움직임과 연관된 동작을 포함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 운동 원리는 뭘까요?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1번 기능 관련성의 원리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기능적인 거 노인을 지도할 때는 펑셔널한 기능성에 대한 운동을 해주는 게 좋아요. 발목에 대한 가동성이라든가 어깨에 대한 가동성 뭐 이러한 것들 즉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할 본연적인 움직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나이가 들고 이렇게 노화가 일어나다 보면 관절도 가동 범위가 이렇게 감소하고 정상적으로 머리를 감거나 빗을 수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잘 안 되죠. 가동성, 어깨 견관절에 대한 가동성이 잘 안 나와서 또는 근력이 부족해서 50견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 팔을 내가 들어 올릴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능에 대한 거를 증진해 주거나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동작들,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이제 기능 관련성의 원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거를 몰라도 다른 이제 보기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자, 2번 보면 난이도의 원리. 이러한 원리는 없죠. 만약에 뭐 굳이 있다고 하면 뭐 약간 난이도가 높게끔 하는 원리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뭔가 더 어렵게 하는 원리. 근데 노인한테 우리가 난이도를 굳이 높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3번 점진성의 원리. 점점 이렇게 운동의 강도나 이러한 것들을 높여가는 거죠. 난이도나 강도 이러한 것들, 무게 이러한 것들을 이제 더 점점 이렇게 높여가는 원리를 점진성의 원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보기의 내용은 점진성의 원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4번 과부하의 원리. 일상생활에서의 부하보다 더 높은 부하를 과부하라고 하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하보다 더 높은 부하로 운동을 해야 운동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과부하의 원리. 보기의 내용과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구나. 기능 관련성의 원리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4번 보시면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 자, 보기를 같이 보시면 노화와 관련한 대표적인 증상 또는 질환이다. 근육 위축으로도 알려져 있다. 근위축. 유산소 능력, 골밀도, 인슐린 민감성 및 신진대사율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근육이 위축되고 노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증상 또는 질환. 1번 근감소증, 2번 근이영양증, 3번 루게릭병, 4번 근육 저긴장증 이렇게 되어 있죠. 느낌적으로 딱 봐도 근감소증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그죠? 2번 근이영양증은 점점 그 골격근이 약화되고 근육 단백질이 결핍되어서 근세포와 조직이 괴사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 3번 루게릭병은 운동신경 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이는 진행성 신경 퇴행성 질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관련이 없다. 4번 근육 저긴장증은 근긴장도의 감소, 즉 움직임이 없거나 관절의 수동적인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 감소하며 관련된 근육은 자극에 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관련이 없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5번 보기에서 체중 부하 운동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를 보시면 기역, 걷기, 니은, 등산, 디귿, 고정식 자전거, 리을, 스케이트, 미음, 수영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체중 부하 운동은 어떤 게 있어요? 걷기, 등산, 스케이트 이렇게가 되겠죠. 체중을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끔 하는 운동이 고정식 자전거죠. 그 안장, 자전거의 안장에 내가 이렇게 앉아서 하기 때문에 체중을 지지하는 그런 형태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죠. 그리고 수영도 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의 부력을 이용하고, 그쵸? 그래서 체중에 대한 부담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체중 부하 운동이 아닌 것은 고정식 자전거와 수영
이렇게 두 가지다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린다면 체중부하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검색을 해봐라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6번, 국민 체력 100에서 제시한 노인 체력에 대한 측정 방법과 운동 방법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같이 보시면 1번, 동적 평형성 측정 방법으로는 의자에 앉아 3m 표적 돌아오기. 그렇죠. 운동 방법으로는 베개 등 다양한 지지면 위에서 균형 걷기. 그쵸? 어떤 패드 같은 걸 놓고 그 위에서 이제 균형을 잡는다든가 이런 식의 훈련을 하죠. 근데 그런 어떤 밸런스 패드 같은 게 없으면 베개 같은 거를 밟고 이렇게 서서 균형 잡는 그러한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동적 평형성에 대한 운동을 할 수가 있다. 옳은 설명이고, 2번 유연성,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그쵸? 이게 이제 체전굴 같은 동작을 앉아서 하는 거죠. 상체를 앞으로 굽히는 동작. 대표적인 유연성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뭐 서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앉아서 하는 동작이고, 운동 방법으로는 스트레칭. 그쵸? 그래서 옳은 내용이고, 3번 하지 근 기능에 대한 내용이죠. 하체 근 기능에 대한 거. 측정 방법으로는 30초간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 그렇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스쿼트를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 형태로 이렇게 하는 측정 방법을 사용을 하죠. 운동 방법으로는 밴드를 잡고 앉아서 다리 밀기, 레그 프레스 동작을, 우리 이제 바디빌딩 운동 하시는 분들은 레그 프레스 이러한 동작 잘 아시죠? 그거를 밴드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방법으로는 이렇게 바람직하죠. 4번 심폐지구력에 대한 거. 팔자보행. 팔자보행은 심폐지구력이 아니라 협응력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인체의 근육과 관절, 이러한 분절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협응력에 대한 거고, 측정 방법은 팔자보행, 이런 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심폐지구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는 2분 제자리 걷기,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운동 방법으로는 뭐 6분 걷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 체력 100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운동 방법이 뭐 고정식 자전거 타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7번 노인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최대 산소 섭취량과 일회 박출량의 증가. 최대 산소 섭취량과 일회 박출량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운동 효과를 높였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말 그대로 운동 효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옳은 내용이죠. 2번 분당 환기량 증가와 안정시 호흡수의 감소. 이것도 운동 효과가 좋아졌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좋아진, 옳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3번 말초혈관의 저항 감소와 혈관 탄력성의 증가. 이것도 운동 효과를 본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 4번 복부 지방 감소와 안정시 인슐린 분비의 증가. 안정시 인슐린 분비의 감소, 이렇게 되면은
좋은 내용인데 증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8번 보기는 만성질환 노인의 운동 효과이다.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같이 보기를 보시면 비만 노인의 체지방량이 감소하고 근육량은 유지 및 증가된다. 이렇게 돼야 옳은, 좋아진 운동 효과를 본 내용이 되겠죠. 당뇨 노인의 혈당량이 감소하고 근육의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된다. 이렇게 돼야지.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돼야 좋은 내용이죠. 골다공증 노인의 골밀도 감소가 개선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골밀도가 감소되는 게 좋아지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낙상과 골절이 예방된다. 이렇게 되면은 옳은 운동 효과를 본 그러한 내용으로 내용이 맞춰지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9번 운동 프로그램의 원리 중 특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훈련 자극 및 강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이거는 점진성의 원리에 해당이 되겠죠. 2번 신체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더 강한 부하를 주어야 한다. 이거는 과부하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진 내용이죠. 3번 운동의 효과는 운동 중 사용한 특정 근육 및 부위에서 나타난다. 그렇죠. 이게 특수성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죠. 4번 노인의 개인 특성과 운동 능력 및 체력 수준을 고려하여 운동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이거는 뭐예요? 개별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0번 건강한 노인의 걷기 운동을 지도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 교대로 흔들면서 걷게 한다. 그렇죠. 2번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앞꿈치, 발바닥, 뒤꿈치, 지지 순서로 걷게 한다. 그러니까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앞꿈치, 발바닥, 뒤꿈치 이렇게 지지 순서로 걷게 한다라는 건데 아니죠.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뒤꿈치로 착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3번 기립 안정성을 위해 배를 내밀지 않은 상태에서 허리를 바로 세우고 걷게 한다. 그렇죠. 4번 발바닥 전체로 내딛거나 보폭을 너무 크게 하면 피로가 빨리 오고 발바닥에 통증이 발생하므로 주의시킨다. 그렇죠. 제가 본문에서 굉장히 의욕이 강한 사람들, 그런 회원분들 지도할 때의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 보폭을 크게 하고 막 뛰고 막 걸으라고 해도 뛰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발바닥 통증 막 이러한 걸로 굉장히 고생한다, 이러한 내용을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10번에 옳지 않은 거 정답은 2번이 됩니다.